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방송 위닝의 허찬지 이성현입니다. 자, 2016년 4월 30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이사항은 1년 동안 조교 정지를 당했죠. 마방 해체까지 됐던 22조 안병기 조교사가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 아르고 위즈덤이라는 마필이에요. 그 마필 가지고 후검량에 문제가 생겨서 1년 동안 마방 해체의 아픔을 딛고 이번 주 다시 복귀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이고요. 어쨌거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복귀해서 좋은 작품들 좀 만들어서 승리를 좀 많이 끄는 그런 마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집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마방이 해체되면서 지금 조사까지 들어가는 그런 마방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기수들도 지금 조사들 중에 있는데 뭐 조만간에 결과물들이 다 나오겠죠. 그때 가서 저희가 그 얘기를 상벌은 그때 가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월말 경마입니다. 그리고 일요 경마는 또 월초 경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 이틀 동안에 제대로 된 경마 해설로 경마팬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 그다음에 전문가들 모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많이 해오셨죠? 예, 나름 준비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좀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가보죠. 일경주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 6번마 저는 금수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지만 전력이 다 노출되지 않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어서 상당한 좀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금수화는 지난번 경주에서도 여유롭게 외곽번호에서 올라와가지고 선입에 붙어서 2차까지 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탄력 좋고 발걸음 가벼워서 6번 금수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전마 중에 가장 비싼 1억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지금 신의 마필들은 아직 전력 단계를 완성 단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좀 잡아 놓은 그런 마필도 없고요. 기존마 중에서 싸움이 일어날 텐데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이 와이어 고정수를 했다라고 얘기해서 좀 지켜보자 얘기했던 한일왕상물이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에 나옵니다. 콧뼈 수술을 콧등뼈 수술을 해가고 와이어 수술을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공백을 못 이겨낸 것 같아요. 외곽에서. 이번에는 정상 주기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 완전 무리해서 경주를 망쳐버렸던 12번 해피 컴패니언이 출전하고 있는데 신대전 기수가 MR비상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인기마로 팔려놓고 바닥을 쳤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수들 자체가 소화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는 그런 신마들 구조였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가 안정적인 말머리로 MR비상도 우승을 이끌었고 이 해피 컴패니언도 전략을 못 나가도 오히려 좀 끄는 맛이 있기 때문에 선입으로 타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 12번 해피 컴패니언 쪽에 점수를 좀 더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 갑니다. 1200, 6등급 마필들 12배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8번 멋지머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지만 다 전력이 노출되지 않은 마필들이 좀 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고 있어서 혼전이 약간 예상되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마필 멋지머니는 지난번 경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주에서 8번 멋지머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철우 기수를 보면은 제가 이제 주말 조교를 좀 보는데 주말에 상당히 열심히 해요. 주말에 아주 그냥 남들보다는 배가 되는 그런 운동들을 마체를 통해서 좀 같이 호응을 좀 많이 시키는 기수입니다.
그런 말들이 이번 주에 몇 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대 설명은 일본 에클레어 휴머가 지금 출전마 중에 가장 비싼 1억 500짜리 말인데 이게 조교를 세게 못 시켜요. 왜냐하면 말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체중이. 2월달 경주 때 19kg 빠지고 또 지난번에도 무려 16kg가 빠지면서 체중이 엄격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신히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체중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게이트 2점은 좋습니다만 체중이 여기서 더 빠져나가면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복귀로 걸리는 말들은 9번, 10번이에요. 승자 여거라고 로열 체프 이 두 마리가 지난번에 생각보다 더 뛰었던 모습인데 그 중에서는 9번 승자 여거의 걸음 변화가 조금 더 있었다는 점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3경주는 이성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기존의 발걸음은 좋지 않았지만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발걸음을 보였고 또 힘이 꽉 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필을 가지고 전반부에 강하게 승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200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예, 1번 정상의 배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마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고 또 발걸음도 아주 가벼운 마필로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샛별의 아침하고 강병합을 하면서 발걸음 가볍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승분전 적응했고 조건 좋아진 입장이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다. 원래 정상적인 주기에 보면은 레이지볼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 출전 주기가 너무 깨졌어요. 그리고 4턴기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복귀로 요주해야 될 마필 두 마리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너무 무리했던 드래곤 스피드가 1300은 좀 벅찹니다. 1200까지 딱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더 뛰다 보면 더 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계선이 1200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끝걸음 날라왔던 6번 초원 파티가 뒷심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교란될 경우는 한 발을 쓸 수 있다. 토요일 5경주로 갑니다. 1300m 그 5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경주 7번 대보명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마리밖에 추천 안 하지만 이 마필 아주 상당한 탄력 좋고 또 예쁘게 생긴 마필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경주 아주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나왔던 이제 에클레어 휴머란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에클레어 휴머의 결과를 뭐 좀 약간 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걸음의 신장세는 조금 좋아졌던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 위즈스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행을 나갈 경우 입상 확률을 한 30% 보고 있습니다. 선행 못 나갈 경우는 그 치명적인 고개 치켜드는 버릇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은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졸전을 펼쳤는데 바로 그게 소화할 수 있으려면은 선행을 나가야 돼요. 근데 플라잉 골드란 마필이 또 얘를 1번을 놔줄지 그게 의문이 되니까 악벽기 있는 마필들은 배팅보다는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스페셜 로드힐 같은 경우도 역시 출전 공백이 17주나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존마 중에서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은 손오공이 안장 한번 바꿔봤어요. 그동안 계속 3, 4차게 머물렀기 때문에 감량도 좋아졌고 안장 한번 바꿨기 때문에 손오공 신경 써야 되겠고 앞에 나간다면 플라잉 골드가 조금 더 뛸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쪽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게 낫습니다. 자, 6경주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풀게이트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13번 시대여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마이너스 3kg의 핸디캡의 2점도 안고 있고 지난번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에서도 3차 골룸 마필입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상 한 수 위의 마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산 마필들이 혼합경주에 내보낸 말들이 몇 두가 됩니다. 그 중에 시대여왕은 노림수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사자왕이라든지 베스트로드라든지 이렇게 되는 말들이 있는데, 일단 레이스는 사자왕이 이끌고 갈 겁니다만, 과연 버티냐 못 버티냐. 지난번에 결승선 한 150만 대까지 버텼는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쉬운 상대들은 아니에요. 사자왕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전에 다카시가 껍데기를 한번 쫙 뺏겨갖고 1400을 한번 돈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그 경주력 정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편이 낫겠고, 오히려 베스트로드는 선입이 돼요. 끈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력이고요. 보온용사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글화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같이 만들어냈던 마필인데, 이게 22조 안병기 마방의 이제 복귀 작품이 될 텐데, 과연 늘어난 부담 중량, 게다가 박병인 기수가 베스트로드를 선택했다.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수순이 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국내산 말 중에서는 시대여왕하고 베스트로드가 약간 눈에 띄는 입장이고, 나머지 말들 중에서 좀 걸리는 놈들은 5번 북마드림하고 6번 굴루루 이 두 마리입니다. 아직 내용이 다 확실치 까지지 않은 마필들. 북마드림 같은 경우는 재검 때 보면 약간의 걸음 변화를 보인 것 같은데, 돌직구란 마필이 방춘식에 낙마되면서 그 말이 완전히 경주를 흐트러버립니다. 주행검사를. 앞에 나갔던 이 북마드림을 완전히 꼬이게 만드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채찍된 걸음이 자꾸 눈에 걸립니다. 채찍을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채찍됐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이 좀 걸리고요. 좀 더 있는 마필로 아직 그러니까 노름을 할 때 푸다가 안 까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네, 푸다가 안 까져 있는 말 6번 굴루노예요. 요거는 주행검사 이후에 공백 기간 동안에 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 훈련을 때 걸으면 좋고요. 그리고 흑기사란 마필이 이 마주의 마필인데, 흑기사를 문생 기술을 태웠거든요. 옛날에 입상시키고. 그런 점으로 볼 때 고가의 말이고,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전력은 요놈 쪽에서 있지 않겠느냐. 굿룰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 1400, 혼합 4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들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출전을 해서 제가 속이 뒤집어진 마필이 한두가 출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ARS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속이 뒤집어졌는지. 그래서 나오기만 기다렸던 마필 우두가 이번 경주에 동시에 출전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글로 한 방을 때릴 겁니다. 그냥 개인 승부. 여기에 경계상의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안 되는 인기 마필들은 도려내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한탕을 찍고 들어가겠고, 이번 7경주 중반부에 서울경마 사활을 걸고 아주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십니다. 8경주 갑니다. 1400m 혼합 3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7번마 천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태중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경주도 박태중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저는 요 마필 딱 걸음만 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들인 모습이었고, 또 더 지난번보다 발걸음도 좋아져서 더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천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1400 정도 선, 지난번 경주 때는 전승대세가 무너지는데 숨착을 했기 때문에 거리로 볼 때는 아직까지 1400 정도가 딱 맞겠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아까 김철우 기수가 주말에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한두가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블랙 카이저가 되겠습니다. 강구보 또 스포 이렇게 두 바퀴를 소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말에. 그리고 지난번 또 복귀까지 또 쫙 그려지고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 인기 많은 태지탑이 끌겠습니다만 실속은 블랙카이저가 챙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지탑은 늘어난 부담 중량 4kg의 문제가 되겠는데, 앞에 선행에 성공할 경우는 버틸 빵수를 한 50% 보고 있고요. 선행에 혹여나 실패한다. 안쪽에 이번 바람의 왕자가 순발력이 있는데 얘가 튀어나가면서 태지탑이 혹시 선행을 성공을 못한다. 그럴 경우도 역시 조심해야 되는 인기마기 때문에 저는 트위지탑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시킨 개인적인 10번 블랙카이저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 넘어갑니다. 1700m 곡 4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2번 썰로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전 4승. 이 마필은 제가 망아지 때부터 아주 관심 있게 봐가지고 좋게 본 마필인데 결국 쭉쭉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맞아서 선입형의 마필로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도 장래가 촉망되는 저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설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뭐 좀 신경을 써야 될 전력들, 뭐 이는 아직까지는 한계에 노출이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중에서는 안쪽 1번 뷰티풀 로드 1이 지금 직전 경주 때 김혜성 기수에서 이번에 하정은 기수로 카드를 쓴 점은 당연히 핸디캡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히 앞장을 간다면 역시 들어올 방수가 높게 걸려 있습니다. 같이 지난번에 선행을 났던 플리트의 비체보다는 안쪽에 있는 뷰티풀 로드 1이 당연히 센 편성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고, 라운볼라벤하고 이제 JS1, 라운볼라벤의 문세영 기수 페로비치가 안 타고, JS1은 박오름 기수가 안 타고 페로비치가 타고, 이 9번, 11번 이 둘의 양동 작전이 또 볼만할 것 같아요. 1위 선행에 성공을 못할 경우, 내지는 선입으로 올라오는 군화 11번의 양동 작전, 이런 작전들의 신경을 좀 곤두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갑니다. 1800 2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3번 광복 70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경주에서도 또 문세영 기수가 아주 편안하게 강하게 말머리를 해줘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 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우켓이라는 이군마하고 강병합을 하는데 작고서 앞서는 탄력이어서 이번 경주 또 우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입상했던 애들이 많아요. 광복 70을 비롯해서 6번 더센 챔프, 골드 마운틴, 몰리두코. 근데 조건들이 다 좋은 데서 선행을 나가고 편한 전개해서 들어왔던 말들이 6, 7, 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상했던 애들한테는 2등급에서는 눈을 2번 돌려주는 거는 약간 손해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못 들어왔던 말, 5번 누린 아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못 들어온 거예요. 몰리드코의 박태준 기수의 2000승에 좀 신경을 좀 쓰느라고 말머리를 좀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딘 홀랜드가 지금 중무장하고 나오고 있는 안쪽에 1번 티나브라더, 이런 애들 쪽에서 빵수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홀랑 들어왔던 인기말들의 눈에 씌지 마시고, 못 들어왔던 애들이 이기려고 하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신경을 그런 쪽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거리 1400, 곡 3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9번 창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서울배에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저는 우승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9번 창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앞에 갈 수 있는 빵수가 가장 세고 부담 중량 면도 가장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전력들 가운데서 창세를 따라와서 한번 힘을 겨룰 전력들 뽑아보면은 안쪽 1번 백산, 그 다음에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8번 그랜드 캠프,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강성대고, 이렇게 3두 정도가 창세의 뒤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텐데, 아무래도 출전 주기가 길어진 그랜드 캠프 쪽은 바로 잡기보다는 관망 쪽이나 받치는 정도 신경을 좀 쓰겠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잘라드렸습니다. 에디켓 새끼이기 때문에 그 장거리는 경험을 좀 해야 된다. 백산인데요. 물론 루이지도 약했고 진로도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당거리 1400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가 그랜드 캠프를 기승을 안 하고 강성대국에 올라간 걸 보면은 강성대국 쪽하고의 호흡을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선택이 그렇게 강성대국을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토요일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월초 경마를 대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한 마번들 갖고 있으니까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30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제주 전문위원과 인터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좀 정확한 해설로 또 5월을 맞이하기 전 4월 마지막 날 제주경마인 만큼 좋은 적중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신사고입니다. 자, 뭐 오늘 일단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뭐 경주력을 가장 해부하는 게 저희 주특기이기 때문에 1경주 네. 800m 네. 3세 이상 12회 접전 구도부터 펼쳐보죠. 자, 가장 안정적인 마필, 편성으로 볼 때 센 말은 없어요. 네네. 일단 7번 대왕황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번이 이 말도 최근에 입상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최근 들어 꾸준하게 지금 뭐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이번에는 좀 훈련 패턴을 바꾸면서 소속기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강도라든가 컨디션 뭐 좀 더 올라온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7번 대왕황제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편성으로 볼 때는 9번 신세벽이 되는 편성이에요. 물론 지난번 저희 지금 인터뷰에서도 인기마로 팔릴 때 조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편성보다는 이번 편이 좀 약한 건 아닌가요? 사실적으로? 네, 그렇죠. 뭐 대왕황제가 어차피 뭐 가장 나은 전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는 원래 신세벽으로 볼 수 있겠죠. 예. 편성으로 봐야 되겠는데 뭐 지난번 두 번은 사실 뭐 안 좋았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뭐 조교사께서도 얘기를 하시기를 말이 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나마 선행을 가야 뭐 좀 더 뛰더라 뭐 이 정도지 말이 생각보다는 좀 뭐 능력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편성으로 봐줘야 될 마필이면 틀림없고 그럼 반반 보면 되겠네. 50대 50 정도. 네네, 그래도 문성호가 탔기 때문에 일단 외곽에서 좀 강공은 나오겠지만 뭐 저는 뭐 이미 이 9번만 신세벽이란 말은 뭐 크게 앞으로 기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이번에 세게 보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한 마리 더 추천할 수 있다면요? 3번만 브라주카인데요. 브라주카가 이게 좀 말이 초중반이 늦은 말인 대신 안쪽 진로가 열린다면 충분히 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전에 보면 뭐 신세벽과 대왕황제 뭐 비슷한 레이스가 있었고 이게 한 달 만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현장 상태를 봐야겠는데 최근에 훈련 때 컨디션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곽영남 기수 뭐 인코스에서 채찍으로 밀고 올라온다면 뭐 재밌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이제 7번 대왕황제다라는 표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주카의 변화를 신사고 의원이 신경 쓰고 있고 저는 지난번 두 번 경기에서는 사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번에는 편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까지는 좀 그래도 한 50대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당파 상황에 맞춰서 9번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자, 제주 2경주 갑니다. 9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 편성이 이렇게 센 편성이 아니죠. 네네. 그래서 선행 나가는 5번 세찬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저도 세차는 사실은 1100점 이하 조건에서는 한 번도 이 말을 추천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뒷심이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뭐 오늘만큼은 너무나 편한 단독 선행이고 뭐 뒤에서 올라올 말도 없기 때문에 5번 세차는 뭐 선행 가서 죽더라도 올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예. 저는 사실 세찬 그러면 예전부터 해서 머릿속으로 400m 전용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게 지금 900까지 올라와서 단독 선행의 편성이 원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인기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찬이 아주 강력한 인기 1위가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해당의 메리트가 없으면 왠지 또 쓸 것 같은 예감도 들기도 하고 막 좀 그러네요. 자, 일단 최근에 뭐 조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조교사께서 아주 빡세게 갈아놨기 때문에 말 상태는 좀 더 평소보다 올라온 상태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1번 준평원하고 10번 개성시대가 이제 백인호, 강명숙 이 조합으로 한 집 출전을 하고 있는데 1번, 10번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요. 네, 전혀 뭐 습성이 반대의 습성이죠. 10번은 뭐 선행이나 선입 가서 버티는 말이고 1번은 뒤에 있다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10번만 개성시대를 보면 상당히 이 말은 좀 도깨비 같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편성이 상당히 셌을 때 뜬금없이 버티다가도 오히려 약한 편성에서 또 의외로 죽어버리는 또 이런 레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슈퍼마 개성시대는 저도 감을 잡기 어려운 말인데 또 이번에 너무 많이 인기를 모은다면 솔직히 좀 부담이 있는 말이고요. 1번마 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만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말이 지금 최근에 출전 주기가 늦어진 이유는 매번 출전을 준비했습니다만 다른 말들이 센 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이 편성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좀 출전 주기가 늦었던 말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나왔지만 뭐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뭐 최선 강공이 예상되는 레이스고 지금 선두권의 말들이 좀 지그러기 없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추입으로 올라온다면 그래도 1번만 준평원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추입마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리키 파워도 이제 문현진 기수인데 지난번 쳤던 편성하고 이거 비교해보면 가능성은 타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문현진 기수가 지난번 상당히 잘 탄 레이스예요. 사실 그 전의 경주를 보면 이 검룡이란 말한테 구마신을 지면서 상당히 휘황 갔다 와서 좀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는 못 뛰었거든요. 하지만 900m에 좀 약점이 있는 말이었는데도 지난번에 좀 끈기를 발휘했고 이번 경기도 빠른 말이 없는 레이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문현진 기수가 선입해서 잘 몰아준다면 리키파워도 충분히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신사구 위원이 제일 세게 보는 말은 세찬이에요? 네, 뭐 세찬을 놓고 해야겠죠. 저는 질주 습성이 선인 내지 추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개성시대 반반을 노릴게요. 50%를 저는 개성시대 쪽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제주 상경주입니다. 거리 900m 3세 이상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2마리 마필들은 제주말 중에서도 제가 능력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들도 도려내고 공략했던 마필이 있고 또 복병마입니다만 추천을 했던 마필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 의지의 변수들만 작용을 확실히 알면은 제주경마는 무조건 한탕을 찍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수는 12마리입니다만 가야 될 마필은 3두로 압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마리로 압축을 해서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주 메인 승부를 완벽하게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인기마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말만 정확히 3두 찝어서 공략을 하고 메인 승부 적중을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거리 1200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구 위원이 제일 세게 보는 이번 1200 경주 레이스의 마필은? 네, 6번마 빅루피너를 일단 좀 봐야겠는데요. 지난번에 댐 편성에서 좀 적당히 지금 상대 적응, 탐색, 이 정도의 레이스였던 볼 수 있겠고, 이번에는 다시 적정거리 1200m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 나오면서 여전히 훈련 강도라든가 상태 더 끌어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6번마 빅루핀의 강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외곽에 있는 야심작도 지난번에 약간 좀 타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건 어떻게 봤나요? 네, 사실은 그날 김기용 기수가 말을 타는 걸 보면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직선에서 진로가 열릴 수 있었는데 안쪽과 바깥쪽 망설이는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을 뽑아내지 못했죠. 이번에는 적임 기수를 할 수 있는 문현진 기수가 기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 뛰었던 말 중에서는 야심작이 좀 더 가장 센 능력을 뽑아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조룡이란 마필이 이게 3월 26일 날 자체 경주 했던 경주에서 제가 자체 경주까지 배팅을 해갖고 깨졌던 마필이에요. 네? 네. 너무 늦게 올라와서. 그랬더니 4월 1일 날은 또 서둘러 다 깨졌고 지난번에도 또 역시 페이스를 못 따라가면서 깨졌는데 그래도 이 말을 이 준호가 2번 타면서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탈지가 궁금한데 일단 2번 깨졌던 거에 대해서 안가품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탈까요 이번에는? 네, 사실은 이 오주령이란 말은 사실 저도 이 말한테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던 계속 추천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정이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능력은 있는 말인데 그 능력을 실전에서 기수가 뽑아내지 못한다거나 말이 안 뛴다거나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최근에 훈련과 상태는 많이 올라갔는데 오주영도 좀 외곽으로 빼서 추입으로 온다면 좀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이 주로 출장 과정에서 김대현 기수가
그날 워낙 강풍이 불다 보니까 이 말에서 떨어졌던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주령이 그 당시에 취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그걸 잡고 기획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었단 말이기 때문에 9번 오조룡 뭐 지난번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거리 1700 하나만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고 이번 1등급 경주는 신사고 위원이 아주 비장의 카드를 한번 준비한 모양입니다. 메인 승부로 달고 옵니다. 메인 승부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사표 간단하게 들어보고 신사고 위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네. 이 오경주는 상당히 1등급에서 상당히 센 편성입니다. 지금 5월에 있는 대상 경주를 미리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인데요. 당연히 신마와 구마의 이 대결 구도가 상당히 흥미로운 레이스인데요. 일단 3번마 대승만찬이 뭐 지난번에 좀 오랜만에 나와서 못 뛰었지만 그래도 3번마 대승만찬은 정상 페이스를 찾았다면 충분히 1등급에서 경쟁력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3번마 대승만찬을 놓고 한번 승부를 뛰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여기서도 최근에 말 상태가 올라왔고 뭐 좀 컨디션 변화를 보이는 상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 위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적중 경마팬 여러분들께 제대로 만들어주기 바라요. 네. 토요일 제주 마지막 6경주입니다. 900m 제주 3세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마들이 몇 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우선 강마들 능력부터 한번 적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죠. 자, 6경주 제일 센 말을 어떤 말로 평가하고 있어요? 네, 7번마 우당거목이죠. 우당거목이 지난번에 휴양 이후에도 뭐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단 말이고 이번 특별 경주에 맞춰서 좀 출전 주기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훈련 때 말 상태 이상이 없고 여기 뚜렷한 선행말이 없기 때문에 7번이 외곽 게이트지만 쉽게 선행을 나서서 뭐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3번 황룡전설, 그 다음에 5번 일대태수, 그리고 창세기, 불멸의 태양 이 정도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전력인데 황룡전설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타임은 좀 빡빡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 찍고 들어와서. 네네. 최근에 좀 약한 편성에서 최선 뒤였자는 능력이기 때문에 뭐 더는 없지 않을까. 일단 핸디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느낌이 있고요. 예. 불멸의 태양은 아직 보여줄 게 더 있는 마필입니다만 상대들은 역시 또 강해진 것 같은데 핸디캡으로 볼 때. 하지만 불멸의 태양이 지난번에 김경호 기수가 약간 좀 느긋하게 말을 탔는데 말의 안쪽으로 기대는 습성이 나오면서 직선 구간에서 제대로 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 건 좀 사실입니다. 이번에 훈련 강도가 들어간 상태는 좀 더 올라와 있고 또 무전진 기술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6번마 불멸의 태양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대태수하고 창세기하고 지난번에 붙었는데 창세기의 걸음이 훨씬 더 낫었어요. 물론 일대태수가 공백 이후에 출전한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면 부담 중량까지 계산을 해도 역시 걸음은 창세기 쪽이 위로 보여지는데 일대태수하고 창세기의 비교를 하면요. 네. 사실 8번마 창세기가 아마 지금 당일날 최저 배당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창세기는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이번에 훈련을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좀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뭐 축폭 이런 걸음은 약간 다운된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 다시 봐야겠는데 소속 중에서도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일광욕 위주로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 노력을 했고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훈련 때 느낌은 지난번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일대태수가 사실 여기서 편성에서는 제일 센 말인데 지난번에 6개월 만에 뛴 거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 없겠고 이번에 훈련 때도 아주 가벼운 훈련으로만 좀 일관을 하고 있다는 게 아쉽지만 컨디션은 지난번에 비해서 좀 더 올라온 상태. 사실은 일대태수가 좀 더 말을 만들고 강도를 끌어올린다면 5번이 더 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아직도 이 말도 자기 100%의 말 상태까지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5번 역시도 좀 현장에서 다시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당고목은 제일 세고 좀 좋아진 놈은 6번이다. 그 다음에 5번과 8번은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8이 또 너무 인기를 끈다면은 역시 배당 메리트는 좀 떨어지니까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수고했고요. 뭐 매주 수고합니다만 다음 주는 이제 경마일이 거의 대체 휴무일까지 해서 쉬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다음 주 5월달 경마에서 또 좋은 정보들, 또 인터뷰 내용들 갖고 한국아들 경마편들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사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경마까지 모두 경마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특히나 현장에서 집중을 해갖고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낼 테니까 경마팬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또 같이 현장에 동참하셔서 대구라 하는 상황의 날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